다리에 있는 정맥혈관이 돌출된 질환을 하지정맥류라고 했었는데요. 진단의 방법들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 원인을 조금 확인하게 됐어요. 원인을 확인했는데 그 원인이 정맥에 역류가 발생하면서 이런 하지정맥류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동맥혈관과 다르게 정맥혈관은 우리가 중력 방향으로 혈액이 아래로 쏠리게 되면 혈액을 막아주기 위해서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게 되는데요. 그 구조물이 망가지면서 이 혈액이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그러면서 다리 전체적으로 정맥 고혈압이 생기고요.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고 이게 주변 혈관까지 진행되면서 이제 이러면서 하지정맥류로 발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제 증상이라는 게 있지는 않고요. 보통 저희가 하지정맥류를 단계를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단계를 나눌 때요. 첫 번째가 바로 다리 주변의 혈관에 실핏줄들, 거미줄 같은 실핏줄들이 한 1mm에서 한 3mm 정도 되는 얇은 혈관들이 조금 돌출되기 시작했을 때를 이제 보통 정맥의 압력이 높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관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하지정맥류의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유전적인 성향이 강해요. 보통은 부모님이 하지정맥류 있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그 자녀분들이 하지정맥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또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하지정맥류 발생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문제도 있고 출산 여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관이 될 수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60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하지정맥류로부터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전적인 소양 그리고 생활 습관 혹은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정맥류의 이제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생활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큰 사실 범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비만이거든요. 비만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혈류량이 많아지는데 또 다리 쪽으로 혈류량이 또 많아지게 됩니다. 많아지게 되면서 혈관이 점점점 팽창하게 되게 되고요. 또 보통 일반적으로 비만이 있는 분들은 복부에도 지방이 많아서 복압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다리에 있는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데 좀 장애를 받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다리 쪽에 이제 혈액이 정체되고 다리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하지정맥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병원으로 하지정맥류로 오시는 분들이 그냥 다리의 혈관이 꾸불꾸불 지렁이가 좀 지나가는 혈관이 보인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그 정도로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대부분은 그냥 다리 불편감으로 오시는데요. 이 하지정맥류의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플러 초음파라고 하는 초음파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로 혈관 내부를 확인을 해서요. 정맥의 역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통 확인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복자나 소복제 정맥이라고 하는 주요 혈관이 있는데요. 그 혈관에서 0.5초 이상의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하게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은요, 걷는 거예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매일 좀 걸어주시는 게 좋고요. 많은 분들이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래에는 교통수단도 너무 발전했고 업무 시간에도 대부분 앉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좀 걸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종아리예요. 이 종아리 주위로 우리의 주요 정맥 혈관들이 지나가거든요. 종아리를 좀 자극해주는 운동들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앉아서 발목을 들었다 낮췄다 하면서 종아리 자극을 해준다든지 서서 해서 계속 종아리 자극을 해주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죠.